자, 두 번째는 친노 조기숙. 문재인 부동산은 뻥? 문재인이 뻥 쳤어요. 이러면서 조기숙이 친노인데 문재인에 대해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참 그나마 이 뉴스가 참 상큼한 뉴스다. 오늘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조기숙이 난리 났어요, 여러분. 조기숙이 뭐라고 난리가 났느냐. 우리 박하하 멤버님 글 말씀대로입니다. 자, 이장님 돈 많이 받았네. 우리 니수님 말씀인데요. 지금 조기숙이 그 사이트 페북에 온갖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이 관료들의 말하자면은 우리 하하님 글이 아까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 관료들의 경제를 위해 제도를 만드는 대한민국.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조기숙이 그랬어요. 청와대에 있는 어떤 관료들이 다주택 잘하는 게 굉장히 놀랍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나 문재인이 말을 하는데도 집을 안 판다는 게 더 놀랍다.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핫바지인 것 같아요. 청와대도. 아니, 대통령이 집 팔라고 했는데 집 안 팔고 버티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대통령 측근을 이제 조기숙이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웃나라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을 하니까 집 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조기숙이 벙 찐 거죠. 조기숙은 뭐 일산에 살다가 그때 샀던 값으로 도대로 나왔고, 아마 조기숙도 처음에 집값 내려가나 보다 해가지고 집 안 사고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자기가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가 보니까 일일이 있어요. 문재인이는 부동산 공부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안 했던 조기숙이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이거 뻥이네. 문재인이가 뻥 쳤네. 이렇게 생각해갖고 공부를 해서 집을 당장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조기숙이는 나쁜 진보 좌파 학자들의 말을 듣고서 문재인이 그게 완전히 임플란트가 머리에 돼 있는 거 아니냐. 이식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선대인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좌파 경제학자예요. 그러면서 집값 반토막 되니까 절대로 사지 말라고 해갖고 맘카페에 이 선대인 얘기가 마구마구 막 풀렸어요. 그래갖고 맘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 팔고요. 왜? 집 반토막 된다니까 무서워서. 그러다가 선대인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선거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광주시장인가 경기도 성남 뭐 거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맘카페에 있는 문바 이 아줌마들까지도 이렇게 막 걷어붙이고 선대인이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정말 이런 막말을 했어요. 응? 근데 문재인은 이영희의 14억과의 대화가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문재인한테 머릿속에 있는 건 해방 전후사의 인식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이 문재인은 조기숙이 그랬어요. 부동산에다가 전화나 한번 해봐라. 그래도 이게 아니고 안다. 그 다음에 지금 6.17 집값 억제 정책 발표한 뒤에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값 집값이 최고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차관이 파주하고 김포 집값 막 치솟으니까 거기에 억제책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국민 협박하는 거예요. 더 센 대책 나누겠다. 이러면서요. 근데 이 조기숙이는요,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이가 현실을 몰라서 뻥을 친 거다. 그리고 일본 집값 같은 거는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본이 자꾸 근교에다가 말하자면 신도시 같은 걸 만들었다가 일본 인구도 줄고 또 앞날을 보지 못하고 이 대책을 해가지고 일본은 공동화가 됐어요. 근데 도쿄의 집값은 하늘을 여전히 치솟고 있어요.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도 도쿄 집값은 안 내려갔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수요는 많은데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기숙이는 문재인이가 무지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뻥을 쳤다고 하지만 저는 사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
집을 보유하게 되면은 좌파 지지를 접고서 보수화된다. 그러니까는 평생 무주택자로 만들어 가지고, 즉 문재인 같은 좌파 잔당한테 계속 표를 던지게 하는, 임대주택이나 언제 지어주나 이런 것만 보게 하는 그런 좌파로 만들겠다는 사악한 의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요, 조기숙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주 난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태성님께서 조기숙 조언 중에 다른 건 무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만 했을까요? 다른 건 청와대 식구들이 다 해당됐나 보죠. 네, 정말 촌철 살인입니다. 네. 근데 조기숙이한테 지금요, 대깨문들이 뭐라고 험한 말을 하는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조기숙 입을 꼬매자, 탐감 오리 고부군수 조병갑의 증선녀 호화 생활했다. 두 번째, 조응천이든 조기숙이든 아무리 지져도 다 헛개비다. 이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오직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르치는 방향대로만 우리는 가면 된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르치는 방향대로만 간다. 이런 댓글이 지금요, 이 문바 갤러리, 뭐 클리앙, 뭐 파리쿵, 뭐 이런데 그냥 완전히 휩쓸고 있어요. 조기숙은 죽일 여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이제 친문들은 친노인 조기숙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없고 우리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오직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르치는 방향대로만 가면 된다. 이거 북한에서 하는 교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화시키면서 북한과 같은 이단 종교 집단처럼 지금 친문들이 말하자면은 변종 친문들,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화자품,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숙이가 지금 아주 세게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기숙이가 누군가, 제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 정말 이대 나왔다는 얘기 어서 하기 부끄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기숙도 이대 교수고 이대에 저랑 같이 다녔다고 되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저한테 막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조기숙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제가 사회학과를 나왔지만은 정치학과 과목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만났을 텐데, 그리고 정치학과에 참 똘똘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조기숙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외교학과 나온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는 정말 조용하고 우리가 별로 걔한테 신경도 안 쓰게 존재감이 없는 애였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죠. 근데 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우파에서는 존재감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좌파에 가면 존재감이 갑자기 업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기숙이가 좌파로 간 거예요. 조기숙이는 전형적인 친노 프로페서, 폴리페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영 논리에 입각해갖고 아주 그냥 황당한 발언, 부적절한 발언, 이런 거를 지금 문재인 때부터 했는데 지금 정신 차렸나 봐요. 근데 정신 차렸다고 해야 되나? 문재인이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걷어주지 않으니까 빡쳐가지고 문재인이 뻥쳤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조기숙은요,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좀 소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에요. 박연차 게이트에 문재인이 이제 연루돼 있다. 박연차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먹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때 이거는 생계형 범죄라고 했어요. 노무현이 박연차한테 640만 불을 이 권양숙이가 받아 먹은 거는, 그건 받아 처먹은 거죠. 이런 건 생계형 범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오히려 노빠들이 난리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 범죄다 이거예요. 근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권양숙이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거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다가 또 웃기는 거,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을 하면서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이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1세기에 사시는데 국민은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들 정신 차려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갈렸어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홍보수석 자리 쫓겨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면 뭐 문제가 없겠죠 이러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조기숙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한동안에 페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 발단이 된 게 뭐냐, 2017년 12월 15일에 중국에 갔을 때 한국 기자단이 중국 그 공안 요원들한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조기숙이 뭐라면 중국이 이거는 잘한 거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뭐 중국까지 가고 막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조기숙이가 나중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내가 우리 기자들이 이 폭행당한 걸 몰랐다. 기사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조기숙도 공부 안 하고 문재인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숙이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진짜 문재인 때문에 집도 못 사고 정말 집도 싼 값에 팔고 그러니까 조기숙은 빡쳐갖고 문재인이 얼마나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일본처럼 부동산이 버블이어서 거품이 꺼지면은 반값으로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 집 사지 말라.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조기숙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했던 거죠.